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회사 측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두고 조선소 도크를 점거한 하청 노동자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1일 만에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청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1인당 94억 원에 이릅니다. 1년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앞서 노동계와 소송 대리인단은 회사의 새 주인이 된 한화오션의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노동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면 한화오션 측은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 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당시 하청 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양측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470억 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어도 추가 근무 등으로 매출이 실제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로 봐선 안 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을 고려한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된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12월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경남의 지방시대 청사진을 준비할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37조 원 규모 사업 계획을 심의했는데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 뒷받침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지난 2021년 기준 112조 원, 2017년 전국 6%에서 5년 만에 5.4%로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창업 기업 수는 5년 동안 계속 줄었고 창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 종합 지수도 전국 14위로 하위권입니다. 낮은 청년층 인구와 고령화, 지방 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 분권하고 균형 발전 업무가 많이 좀 분산돼 있는데 이거를 좀 통합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첫 회의에서는 경남의 지방시대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물류망을 토대로 경남 북부와 서부, 동부와 남해안 거점 도시권에 산업과 관광,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 분권과 교육개혁, 일자리 창출, 특화 발전, 생활복지 분야에서 490여 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37조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방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전략은 아직 세부 방침이 서지 않았고 문화특구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지적을 해주시고. 2027년까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10% 끌어올리고 삶의 만족도 지표 수준도 19% 높이겠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목표. 목표에 계획한 총 사업비 37조 원 가운데 53%는 국비 조달로 계획돼 결국 지방시대 실현 관건은 정부 의지와 예산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어제 국회를 찾아 내년도 부울경 현안 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추진단은 부산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와 초정에서 화명간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4개 분야의 현안 사업에 대해 송원석 예결위원 등 국회의원들을 찾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천과 제주 하늘길을 오가던 하이에어의 운항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3년 전 사천공항에서 철수했던 대한항공이 최근 사천과 제주 노선 취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취항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사천과 제주 하늘길을 다시 연 하이에어. 대형 항공사의 이딴 철수로 사천공항에서 제주를 오가는 유일한 항공사였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100억 원대 적자가 이어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경남과 울산 등으로부터 한 해 보조금 12억 원을 받았지만 경영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이에어는 운항 휴무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한 차례 늘린다고 공지했지만 운항 재개 여부는 안개 속입니다. 네, 지금 다 안 받죠. 사무실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최소 인력만 있어가지고. 하이에어 휴무로 주당 17차례 오가던 사천 제주 하늘길은 완전히 끊긴 상황. 공백 상태인 사천 제주 노선에 대한항공이 취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0년 사천공항에서 철수한 지 3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사천 제주 정기편 노선 허가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고 관계기관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협의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은 노선 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토부에 회신하면서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한항공은 동계 일정이 시작되는 다음 달 29일부터 사천 제주 노선에 취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김포 노선에 대한 허가 신청은 따로 없어 사천 김포 하늘길은 진에어에 하루 4차례 운항이 전부입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주 서부권 8개 시군과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사천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열어 하이에어 운항 휴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비디오 작품과 가상세계의 무한한 상상력을 미술관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전시들을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술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공간. 영화관처럼 대형 화면과 푹신한 의자가 놓였습니다. 흑인 아기를 씻기는 백인 아이들. 소말리아 출신 작가는 흑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영상 작품에 헛된 수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의 아내는 공허한 삶을 달래기 위해 어릴 적 꿈을 다시 꿉니다. 경남 도리미술관이 17회 부산국제비디오 아트페스티벌의 선정작 등 13점을 동시 상영하는 협력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비백인, 흑인 혹은 소외계층, 여성, 그런 노동자, 그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얽혀 있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상들이 330제곱미터 공간 안에서 7m에 달하는 수십 개의 폴리카보네이트 사이로 다양한 빛이 빠르게 유영합니다. 작가는 문신의 초기 작품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작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LED 광선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의미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연상케 한다고 할까요? 규칙적으로 겹쳐지는 모듈. 실제 우주에서 녹음된 소리를 배경으로 문신이 프랑스에서 작업하던 모습을 3차원 조형 세계로 상상했습니다. 문신이 도불 당시에 그 라브렐 고성을 수리할 때 이 벽돌을 하나하나 얹혀가는 것들을 상상해보며 본인은 폴리카보네이트 모듈을 하나하나 겹쳐서 이 가상의 공간에 구축하는.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이 마련한 정혜련 작가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 어스2는 11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과 캐나다 원전 기업 간담회가 오늘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캐나다 13개 원전 기업, 경남의 10개 원전 기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두 나라의 원전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국내 기업의 캐나다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번째 나노융합산업전 나노피아 2023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밀양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열립니다. 나노 소재와 광학 부품 등 5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산업전은 나노 기술과 정보 교류,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10년 동안 진행된 나노 융합 산업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또 수출 상담회와 토크 콘서트, 체험 행사 등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하동과 밀양, 함안에 1조 643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체인 LNF는 하동 대송 일반산단에 6천여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고 삼양식품은 1,600억 원을 들여 밀양의 2공장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HSR은 함안군에서 3천억 원 규모로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진주시가 최근 상평동 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노후 폐수관로 교체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 400m 구간을 정밀 조사해 체움제를 주입하거나 도로 굴착으로 긴급 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한 뒤 다음 달 초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등 1,000억 원을 투입하는 폐수관로 정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7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어르신 한마당 실버 축제가 오늘 진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 헌장 낭독과 유공자 포상, 실버 체육대회와 가요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지법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친부가 처벌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